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생 다큐다 보니까 제가 아들과 같이 살아왔으니까 아들과 같이 지냈던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혼자 얘기하기보다 함께 겪었던 우리 아들, 그때 심정은 어땠는지 이렇게 나눠보려고 아들 같이 나왔습니다. 즐겁게,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가 요양소에 있으면서 저 농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불난 자리, 산불들이 나잖아요. 크게 나면은 그 산불 지나간 자리가 새까맣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조를 심으면 불난 자리에 조가 첫해는 정말 잘 되거든요. 풍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럼 산에 올라가서 불난 자리에다가 조를 심어서 1년 농사를 마련하자. 1년 먹거리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산에 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식량은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물독인가 뭐 해서 팔아가지고 옥수수 5kg 하고 그다음에 옥수수 가루 조금 얼마 가지고 종자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자를 심고 발화할 때까지 이 식량 가지고 이제 우리 둘이서 뻗쳐야 되는 거예요. 애하고 둘이.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산에 가자면 막을 지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전에 생각을 한 게 산에 가서 막을 짓고 애하고 둘이 농사 지면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준비를 해요. 애는 그 어리다 보니까 또 애가 제 생각에도 그래요. 애가 아프니까 애한테는 어떤 부담도 안 주고 엄마의 움직임에 대한 것도 별로 상의도 안 했고 애가 알아들을 거 뭐 생각도 못 했고 그리고 그냥 내 혼자 이제 그냥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애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요양소 우차꾼 아저씨 보고 농장에서 나래 2장, 비닐방막 2장. 비닐방막은 내가 얻어서 가지고 있었고 호미, 도끼, 톱,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였지? 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 뭐 벤치, 삽, 깍지 뭐 다 준비해가지고 우차다 싣고 애하고 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아마 올라가고 나니까 해가 9시쯤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일찍이 가야 그 막을 지어야 저녁 자기 전까지 잠자리 마련되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냇물이 있고 그 위에서부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물 건너에 그 골짜기에 마지막 집이 하나 있었어요. 민가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제 우리 막을 지을 자리 애 둘이 잘 수 있게 너비 아마 한 1m 5 정도 뭐 해고 그 다음에 길이는 한 5m 정도 왜냐하면 부엌이 있어야 되고 가마도 걸어야 되고 온돌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사이즈를 측정해 가지고 털을 닦고 지금 내 혼자 하는 거 삽으로 털을 닦고 애의 힘은 바랄 수가 없어서 얘는 아프니까 그래서 최대한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요거 집어달라 저거 집어달라 이런 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애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산에 들어간다. 네, 식량은 요거다. 요거는 우리 나눠 먹어야 된다. 배불리는 못 먹는다.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나눠 먹자. 그리고 그 모자라는 거는 나물 뜯어서 보충해 먹자. 이렇게 이런 부분은 함께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게 있어요. 그 농장에서 냉사 모판 만들 때 그거 때 빌려갔다. 후림채 꼽아 넣는 이게 그 쇠꼬쟁이 있어. 거기다 이제 가름대 하나 용접에 붙이면 그 발로 그 가름대를 쭉 누르면 그게 이제 땅에 슉 들어간다. 그럼 구멍 나잖아. 거기다 나무 넣는 거야. 그리고 그 나무를 저쪽 반대쪽도 그렇고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물풀에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에 이제 연결시키면 동그랗게 우리말하면 하우스지. 비닐하우스. 우리 남한의 하우스는 쇠로 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안에 저 살림도 하던데 있던데 저도 이제 보니까 정말 그런 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죠. 근데 이건 지금 그런 형식이지만 나무를 베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장에서 낮은 후림채 하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이거는 높아서 사람이
그나마 머리를 숙이고라도 사람이 서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서 큰 나무를 해서 이제 크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는 거 가서 톱으로 다 개수를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구멍 뚫고서 크게 늙어가지고 끝도 뾰족하게 도끼로 쳐서 잡아놓고 그리고 세우고 그리고 아마 한 11시 반 그때부터 저기 한 게 오후 한 5시쯤이래야 그 작업이 끝났어요. 그거 다 후림째 꼈고 그 다음에 새끼줄 이렇게 엉기성기하고 다 방막 씌우고 그 방막 위에 또 새끼줄 또 날아가지 않게 해서 양쪽으로 다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나래를 씌운 거예요. 햇빛이 안 들어오게. 그때 구들 온돌도 만들었죠. 아, 그 처음에는 못 만들었어. 아, 처음에 못 처음에- 만들었다가 그랬구나. 처음에 봐라. 어떻게 된 거 봐라. 그래서 그때 저 생각은 온돌 만든다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 왜냐하면 맞아. 첫날에. 그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게 항일 투사들이 가랑잎을 온돌로 삼고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혁명투쟁을 했다 해서 아 가랑잎이 온돌이 되는가 보다 따뜻한가 보다 이제 겪어 못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 밖에 산에 가 살아도 그건 걱정 없어 가랑잎을 깔고 자면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애하고 둘이서 가랑잎을 다 걷어 생각나니? 가랑잎을 다 걷어서 그 안에 꽉 채워 넣었어요. 내 생각에 이렇게 수북하게 안에 차서 저 안에 우리들이 쏙 들어 배기면 안 춥게 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병복도 가져갔고 그래도 조금 뭐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뭐 옷들도 가져가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그날 전에 그게 5시 그 다음에 해가 이제 그게 어느 달이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5월이었어. 맞지? 5월. 5월이고 다른 종자들은 그때 다 들어가고 아마 콩을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콩. 옥수수는 이미 들어갔고 그러니까 콩을 심고 저 심고 그다음에 뭐 호박 뭐 이런 거는 될 수 있어요. 산에다 심는 거라서 그런 종자들 얻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가랑잎을 다 걷어놓고 선거가 들어가자 하고서 알을 끼고 딱 들어가서 완전 그 처음에는 가랑잎이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더니 야 그게 금방 잦아들더만요. 이거는 팍팍팍 잡아들고 추웠어요. 5월이면 북한이 엄청 춥거든요. 맞아요. 5월에 많이. 그리고 땅은 아직 얼어 있고. 냉기 올라. 야, 그 얼음 겨우 해서 이제 그 후림채 넣었을 때인데 아 이게 냉기가 그냥 그대로 올라온 거야. 하룻밤 지낸 게 그냥 뭐 2시간 못 지나서 그냥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못 살겠구나 하는 걸 그때 이제 딱 느끼고 온돌 놔야 되겠네? 안 되겠네? 이게 가랑잎이 개나발이구나. 거짓말이구나.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다음날 날이 밝으면 온돌 놔야 되겠다는 구상을 이제 하는 거야. 밤에 그냥. 때도 추워서 엄청 너무 기억나? 추웠죠. 네, 추웠어요. 예, 부들부들 떨면서. 근데 그때 우리 뭐 비닐방막 깔고 자지 않았어요? 그랬냐? 뭐 어쨌든 냉기 많이 이거 냉기 엄청 올랐어. 냉기 너무 올라온다 해가지고 그 위에 비닐방막인가 깔고 잤던 것 같긴 한데 그래. 그럼에도 추웠어요. 그래서 방막을 뒤집어 썼을까? 뭐 혹시 뭐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고 그날 밤을 지내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날이 밝으면 제일 처음 할 일이 온돌 놔야 될 일이구나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봤어. 이 온돌 어떻게 넣지? 그래 그때 내 머릿속에는 그래 온돌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 참나무 많아. 맞아요. 참나무를. 맞아, 그게 근데 그거를 내가 오도 어떻게 왔는데? 생각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어. 내 기억하기로는 엄마 그 콩심으로. 아이, 그건 그 후 문제고, 그 후이고. 이호 생각 다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 지금 네가 말하기 전에 혼자 좀 구상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참나무를, 요만큼 한 거 있잖아? 이렇게, 요 사이즈 한 10cm 전에 7, 8cm 사이즈 그거 참나무를 톱이 있으니까 톱으로 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돌을 어떻게 내가 그거를 해봤나 그걸 못했는데 그 영서에서 나무랑 패면서 참나무가 잘 갈라진다는 거는 알았어. 그러면 그 참나무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해온 나무 어른 거는 아직 습기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나무 어느 정도 말라야 불 잘 피지만 우리가 그 화력이 셀 때려갖고 젖은 나무라도 너무 같이 타지. 그래서 요거 볼 때, 내가 이제 꺾는 나무는, 이제, 습기가 있기 때문에, 얘를 절반은 딱 깔을 수 있다. 도끼로. 그러면 갈라지면은, 저기, 온돌에다 놔서 연장 해가지고, 온돌은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러면 나무를 베야 되겠구나. 나무를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그까지 생각을 했어. 그러다가 딱 생각난 게, 야, 혹시 여기 나무 하려고 왔던 어떤 이런 보초막 같은 거, 내가 그 땅을 보러 다니다가 보초막 같은 자리를 봤던 기억이 났었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를 데리고 다음날, 응? 맞아. 이거 같이 올라갔지. 같이 알을 데리고 거기 어디든지 하고 찾아 이제 올라갔는데 그런 자리가, 보초막 자리가 있었어요. 맞아. 그래 보니까 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통나무가 거기에 온돌로 되어 있은 거예요. 신기해. 도로는 막 이제 굴리고 타고 이렇게 시커먼 것들이. 그래서 그걸 다 들춰내가지고 그걸 모아서 얘 한 짐 지고 나도 지고 최대로 질 수 있는 거 지고 내려왔죠. 그리고 내려온다 이 나무 됐으니까 이제 그 집안은 이미 되어 있고 집안에서 이제 온돌을 팠어요. 도랑을 두 골수로. 두 골수로 팠어. 도랑을 파서 여기다가 그 주워온 나무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불을 덮고 그리고 온돌이 돼서 이제는 가마를 걸고 아니 불 딱 떼보니까 불이 통째로 나무인데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필요하구나. 철판이 필요하구나. 왜 나무는 연기로서는 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좋은데 불이 연기로 전환되는 구간이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는 철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다시 거기로 달려 올라가 봤더니 철판이 있어요. 여기가 1m가 안 되는 건데 아마 한 80? 뭐 어찌 보면 1m라고 볼게요. 그런 게 이제 정사각형 철판이 마침 거기에 쓰던 게 있었어요. 저 나무 들쳐올 때 그걸 생각을 못해서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있어서 그거를 또 메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딱 놓고 그 다음에 이미 부엌을 팠고 그 다음에 가마도 걸었어요. 그 철판 넣고 걸고 하니까 이제 제법 불을 뗄 수가 있었어요. 그치. 그치, 아주. 그래서 불을 뗐더니 문제가 또 뭐냐. 불뚝이 없으니까 연기가 사척으로 다 빠져나가는 연기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 만들어 온돌로 연기가 쭉 길 따라가야 되는데 안 돼요. 거꾸로 다 개원해서. 다 그저 구멍 있는 데마다 다 나와 다 그냥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굴뚝이 필요하구나. 이 산 중에 굴뚝 어디서 얻지? 그것도 올라가봤는데 거기 굴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굴뚝을 철거해 갔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그날은 연기 나는 채로 이때까지 일하다 보니 또 하룻밤 간 거예요. 그날은 연기 나는 대로 잤어. 그래 연기 있으니까 안 나는 것보다 나았어요. 온기가 있잖아요. 불을 뗐으니까. 불을 뗄 수만 있다는 것만 해도. 그 다음에 생각 굴리는 거예요. 이거 굴뚝을 어떻게 만들까? 어디서 얻어올까? 이 굴뚝이 어디 가야 되지? 이러다가 만들어야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 나냐면 잔디가 이게 오랜 잔디 돼가지고 잔디가 뿌리 이렇게 막 연결이 돼서 얽히고 설켜 있어서 거기는 썩비래고 자갈이었어요. 거기 흙이 거기 흙이 진흙도 아니에요. 진흙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는데 진흙이 아니고 썩비리하고 자갈이어서 잘못하면 그게 툭툭툭 다 떨어지고 잘 붙지 않는 흙. 다 떨어지고 그저 풀들만 이제 남게 돼요. 그래서 요걸 잘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만든 거기에 주변에 이제 평퍼짐한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처럼 그 잔디들이 엉켜져 있는 거 그게 딱 생각났어요. 아 이거 브로커 만들자. 이렇게 해서 다음날 그냥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그 연기 속에서 연기 냄새 그냥 다 연기 다 배이고 지금 거먹고 씻지도 못하고 뭐 갱변이 물 나가는 데서 겨우 얼굴 꺼내 세수나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애도 같이 나하고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연기 먹고 그냥 춤은 같이 우두루두 떨고 그냥 이러다가 그날 거기 나가서 저희 생각이 맞았어요. 그래서 요거 딱 부럽고만한 너비로 다 삽으로 탁탁탁 다 끈 거 딱 떠서 한 10cm 정도의 두께로 밑에 딱 뜨니까 두부모 뜨듯이 떴잖아요. 요거 갖다가 굴뚝 자리에다가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거 다 뜯어낸 게 굴뚝이 그래도 1m 정도 이제 높아졌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이렇게 구멍이 났죠. 요거 구두 쌓는 것도 그냥 쌓으면 무너져요.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쌓은 거예요. 반 태우고 이렇게 두 개 같이 놓고 그 반 태우게 다음 거 놓고 또 여기도 벽돌 쌓듯이. 그래서 그게 쌓아진 게 1m 됐어요. 그 다음에 불 때우니까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더 높으면 더 잘 빠지죠. 근데 더 올릴 게 없었어요, 그때. 뭐 정글의 법칙이야, 뭐야. 정글이야. 여기 우리 남한 같으면 정글이죠. 그래서 그것도 정글의 법칙 보다 보면, 야, 우리 저 정글 가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야, 진짜 살아남는 건 진짜 최고다 하는 생각 저는 엄청 나거든요. 예, 뭐, 막도 지어봤겠다. 뭐, 도끼질, 톱질, 뭐, 깍지, 뭐, 호미, 이런 거 하나도 걸리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 그거를, 굴뚝까지 해놓으니까 이제 연기 안 나고, 이제 좀, 좀 살맛이 났어요. 불 때는 것만큼 안이 따뜻하고. 그래서 낮에는 해 들어오고, 밤에는 이제 불 떼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저대로 또, 네, 이젠 좀 잠자리 해놨으니까 계속 올라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불탄 자리에 가서 쿨나무 걷어내고, 우리 아들은 또 집을 지켜야 돼. 거기 5km라는 식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멀리도 못 가고, 아들은 전재산. 주변을 다니면서 산나물 캐고, 그 다음 마른 나무 끌어내려서 뗄나무를 마련해 놓고, 맞아. 아들은 그런 일하고, 나는 나가서 깍질로 고랑 캐고, 나무 옮겨다 쫙, 어느 만한 정도 내가 씨를 심겠다 그러면 그 주변에다 나무들 다 이렇게 물바다처럼 싹 밀어내고, 그러니까 불탄 자리니까 그냥 걸음이 새까맣죠. 그죠? 손이고 얼굴이고 땀이 나서 새까맣고 뭐 범벅이 돼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큰 나무는 이렇게 좀 터부를 베서 또 이쪽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해서 아마 내가 그 요양소에서 관리했던 그 밭보다 4~5배를 크게 그렇게. 자리를 해서 진짜 힘들게 와. 종자를 다 뿌렸어요. 정말 수고했네, 그때도. 그리고, 거기다 또 이제 주변에 그 나무들을 막 밀어냈잖아? 거기에 또, 호박이랑 동굴하고 좀 대라고, 호박씨도 넣고, 콩씨도 넣고, 근데 콩씨랑 어는 견디지 못한 거 알아요. 비둘기 와서 다 타먹거든요. 그래도 좀 깊이 넣느라고 했는데, 그 중에라도 좀 살아남는 게 있었으면 하고, 일단은 바람에서 넣기는 넣지. 어쨌든 거기 방해자만 없었으면 농사 잘 돼요. 내가 이상한 대로. 그게 안 되긴 안 됐는데, 일단 그렇게, 그때 딱 기회가 씨를 뿌려야 할 딱 일주일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은 집을 만들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 5일은 그저 죽기 살기를 가서 그 자리 마련하고, 5일 동안 1년 식량을 마련해야 되니까, 가서 죽기 살기를 해서 씨를 다 뿌리게 됐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부담이 컸던지, 북한에서 파라티푸스 돌았어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막 이런 전염병들이 막 돌았는데, 그거 한번 고열에 앓고 나면, 다 이게 좀, 뇌가 이제 손상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저리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들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몸살인가, 이렇게 파라티푸스인가 이런 게 내한테 왔어요. 그때 이제 올라가면서 혹시 감기라도 오면 먹자고 중국약 정통편을 좀 가져갔고, 그랬는데 그 정통편을 다 먹어도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종자를 다 뿌렸다. 이제는 이제 한 10cm 정도 컸을 때 올라가서 소금 작업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할 때 알아 누웠어요. 그 천막이나 비닐박막 비닐 온실 들어 누웠는데, 그때 우리 애는 불 떼고 엄마가 식량을 말해줬죠.
우리 한 끼에 4숟가락 옥수수 먹어야 되고, 이게 더 먹자면 그 사나무를 캐서 더 불고 먹자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아들한테 그거는 알려줬지. 아들이 엄마 시키는 대로거든. 100점 만점이에요. 그렇게 가서 딱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또 고요로 쓰러졌어요.